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션키즈 강사 조내욱, 조호성 강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 또 인기 때문이죠. 조회수 봤어요? 우리 올라온 거? 다른 선생님들 여기 있는데 우리 여기 있어요. 뺨!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이 배영을 영상을 찍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친구들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호동쌤은 배영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가요? 굳이 한 몇 가지를 꼽자고 하면은 첫 번째 호흡, 두 번째 뜨기, 그리고 세 번째 발차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팔 돌리기.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되게 어려워요. 배영에서의 호흡은 되게 중요합니다. 호성쌤이랑 저랑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 일단 첫 번째, 옆레인에서 물이 튀기면은 어떻게 되나? 두 번째, 팔 돌리기를 할 때 꼭 팔을 다 펴야 되나? 자, 세 번째, 우리가 발차기를 찰 때 위아래로만 차야 되는지 이런 부분. 네 번째, 팔 돌리기를 할 때 발이 가라앉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전 당연히 준비됐죠. 오케이.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죠? 오늘도 내우 선생님의 엉덩이를 제가 한번 큰일 났다. 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여러분 보셨죠? 일부러 제가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린 옆레인에서 같이 수영을 했을 때 물 먹는 그런 상황을 미리 먼저 보여줬는데 발차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배영을 했을 때 코로나 호흡법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배영을 한다고 해서 그냥 호흡을 바깥에서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수영에서는 항상 호흡법이 정해져 있어요. 코로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마시는 것까지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코로만 마시고 내뱉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코로 입으로는 파해서 숨을 마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선생님 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계속 물 먹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빠져드는 거예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자세로 얼굴에 물이 튀어도 익숙해지는 훈련을 할 겁니다. 먼저 내우 어린이 지금 보고 있는 자세와 같이 양 다리를 풀사이드 위에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손은 똑같이 풀사이드를 잡아주고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코까지 물 아래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네, 여기서 주의점. 이 상태로 숨만 참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 먹어요. 그렇죠, 물 먹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우 어린이? 염소를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음파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하면은 들어가면서 어때요? 물 안 먹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배영 뜨기도 되고 호흡도 됐는데 발차기가 저는 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발차기를 찰 때 발끝이 물 위로 올라오면서 차줘야 되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처음 배영을 접하시는 분들 안 올라와도 돼요. 그냥 누워서 가기만 해. 누워서 가는 것부터 만들어지고 발끝을 올리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쌤, 발이 안 올라와요. 발이 안 올라온 이유는 우리 배면 뛰기가 제대로 안 돼서 물 위에 뜰 때 어떻게 떠야 되냐면은 친구들이 차를 타고 뜬 상태에서 있게 되면은 배꼽 그 주변으로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쉽게 가라앉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배면 뛰기를 할 때 턱을 너무 말지도 않고 턱을 너무 들지도 않아야 돼요. 턱을 너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허리가 활짝 휘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은 몸이 많이 가라앉게 돼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물에 떴을 때 이런 식으로 허리가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귀가 어떻게 돼 있죠? 물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깃불 자체가 물속으로 들어가게끔만 해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뜰 수가 있습니다. 깃불이 물속에 들어간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의 힘을 천천히 빼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 눕게 되면은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온몸이 경직이 돼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깨랑 깃부를 멀리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차렷한 상태로 뜨게 되면은 배꼽 주위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뜨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자, 팔을 물 위로 올려주면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 거예요. 팔꿈치를 펴고 양팔을 포개어서 머리 뒤통수에 갖다 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배꼽 위에서 조금씩 가슴 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뜨기가 편해집니다.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발차기를 찰 때 선생님 발이 물 위로 안 올라와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발차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무릎을 피고 차서 그렇습니다. 피고 차는 거 아니에요? 피고 차는 거 맞아요. 근데 언제 피느냐? 발차기를 찰 때는 구부러져야 돼요. 무릎을 구부려서 발차기를 찹니다. 한데 언제 무릎을 피냐? 무릎이 물 위에 올라오기 전에 펴주시면 돼요. 무릎이 물 위에 올라오고 나서 발차기를 차게 되면은 추진력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는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이 올라오기 전에 발등을 펴서 물 위로 올려주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발차기를 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차기를 찰 때 위아래로만 차야 되는지 옆으로 차면 안 되는지. 자, 홍쌤, 우리 자유형 할 때 팔 돌리기 하면서 몸을 어떻게 하죠? 롤링 해주죠. 정답이에요. 롤링이에요. 롤링을 하는 이유는 몸을 돌려줌으로써 훨씬 더 많은 물의 양을 당기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롤링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 롤링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어깨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깨 꼭지점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골반 꼭지점 하나, 둘. 총 4개의 꼭지점을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각형이 한 번에 움직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발차기를 차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롤링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편안하고 이쁜 수영 동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어깨만 돌리지 말라고 하냐? 어깨춤을 추지 말라고. 팔을 올려고 어깨만 돌아가게 되면은 오버롤링이 돼버려요. 오버롤링이 돼버리게 되면은 어깨에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골반이랑 같이 돌아간다. 잘못된 동작은 페달처럼 밟는다 해서 페달킥이라고 해요. 자, 잘된 동작을 먼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번에는 팔 돌리기를 할 때 굳이 팔꿈치를 펴서 해야 되나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을 쭉 펴서 해야 하는 이유는 정확, 진행 위치, 팀라인, 유선형 자세를 형성하기 위해서 팔을 쭉 펴서 해줘야 돼요. 팔이 구부러져서 올라온다거나 대각선으로 올라오게 되면 팔의 위치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팔을 쭉 펴서 어깨 연장선 위로 쭉 일자로 올려주면서 팔 돌리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팔 돌리기를 할 때 발이 가라앉아요. 저랑 똑같네요. 팔 돌리기 할 때 발 차이가 가라앉는 친구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뻣뻣하게 힘이 많이 들어가서 수영을 할 경우에는 팔차기 열심히 하고 팔 돌리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몸이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발차기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 마지막 3번째, 호흡 리듬입니다. 자, 3번째 호흡 리듬. 팔 올릴 때 내뱉어주면서 밀면서 파 들이마셔주고 다시 올려주고 밀어주면서 마셔주고. 그래서 방금 저희가 설명해드린 이 3가지, 몸에 힘 빼고 발차기 속도 그리고 호흡 리듬, 이 3가지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호동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근데 애들이 요구사항이 하나 더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내 엉덩이를 좋아하니, 얘들아? 자, 오늘 엉덩이 한번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때려주시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